어쩌면 청춘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여기 밖에 나가면 별 다를 것 없는 가장 보통의 존재이지만 집안에서는 둘도 없는 가보인 당신을 위한 시간이죠. 유명인은 아니지만 나름의 전문성을 가진 게스트를 모시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는 코너 가보톡인데요. 오늘의 게스트는 블루씨입니다. 블루. 안녕하세요. 바로 좀 이따 좀 좀 이따 들어. 네, 블루씨 여기 또 이렇게 약간 더 블루 이런 거 붙여주는 거 어때? 어쨌든 여기 이렇게 누추한 곳에 또 찾아와 주셔서 정말 전혀 누추하지 감사드리고 블루씨 한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고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좀 간단하게 네, 간단하게, 뭐 나이 같은 거. 저는 뭐 29이고요. 그다음에 네. 컨셉 아티스트라는 일을 하고 있어 있고 보인다. 컨셉 디자이너라고 하기도 하고 좋은 거 다 쓰네 하고 그냥. 있고 뭔가 영어 뭔가 있어 보여 진짜 영어라서. 게임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예, 정말 와주셔서 정말 네. 감사합니다. 멋있어. 이게 어떻게 오셨는지를 먼저 얘기를 하면서 시작하는 게 그치. 좋을 것 같은데. 그 여태까지 계속 네, 그 좀 인연이랄까 어떻게 왔는지 그냥 진짜 네. 전혀 모르는 사람 막 네, 끌어오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렇죠. 갑자기 지나가던 사람한테 제발 그것도 언젠간 해보자고. 맞아, 언제가 버킷리스트에 납두고 어떻게 네. 이렇게 네. 찾아와 오셨는지. 네. 모성환을 예전에 제 대학생 때 알아가지고 그렇지만 얘는 그냥 실명 하기죠. 까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한비. 한비. 음. 한비를 그때는 한비도 아니었지. 그쵸, 예. 한비가 아니었죠. 그때를 대학생 때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사회 활동 하다가 그쵸, 사회 활동에서 만나게 복지 됐는데. 운동을 했었죠. 그때 여러 번 얘기했던 그 사회운동. 음흠. 근데 애가 되게 괜찮고 네. 재밌어 보여서 제가 밥도 많이 사주고 이 코너는 술도 많이 항상 사주고 제 칭찬을 듣기 위한 코너죠. 이 친구는 나이답지 않게 네. 하나님이 좀 됨됨이가 됐다 어른스럽다 판단을 해서 저랑 잘 어울렸죠. 전 아직 어리답니다. 네, 나는 정신 연령이 좀 낮고 갑자기 갑자기. 자학으로 끝났어. 하소연하면 좀 잘 받아주고 음흠. 그렇구나. 아니 그래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친구한테 뭐 이렇게 같이 하시는 분 있다 해갖고. 그쵸, 디자인 쪽이나 네, 전 개인적으로 여기 사람이나. 정말 나와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좀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을 좀 만나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대표적인? 디자인을 이렇게 좀 만나기 힘든 그런 케이스라서 그런가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컨셉 아트 디자인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사실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정말 좀 한번 모시고 와달라 이렇게 여러 번 부탁을 했었어요. 일단 예체능 쪽 자체가 많지가 않으니까. 아마 근데 컨셉 아트라고 하면은 처음 그 텍스트만 처음 듣는 거지 이거 그리는 사람이 그런 직업이구나라고 네. 말하면 다 아실 그러니까 건데 약간 멋있는 척 이름 붙인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게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얘기를 하면서 살짝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정말 청취자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게 네네. 어떤 일인지 그리고 이거를 좀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테고 그분들한테는 그쵸. 또 들을 때도 되게 좋을 것 같고. 맞아. 이게 뭐 직장이 다니시는 분이라던가 아니면 그저 뭐 네. 공부하는 수능이라고 수험생 그렇죠. 미술 쪽 관련 있는 친구들도 사실 그쵸. 들으면은 뭐 뭔가 정보라던가 뭐 이게 나중에 이렇게 미래가 이렇게 가는구나라는 걸 알 수 네네.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도 네. 조금은 좀 소개해주셨습니다. 아,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네. 구체적으로. 그래요. 컨셉 아트라는 직구는 네. 그 뭐 게임, 애니메이션, 영화에서 말 그대로 컨셉을 제안하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 그러니까 원안이 되는 그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뭐 그 맵을 처음에 이렇게 뭐 청사진이 그려졌다라고 할 때 그 원화를 그리는 사람. 배경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뭐 캐릭터가 됐든 무기가 됐든 뭐 배경이 됐든 혹은 뭐 게임상에 들어가는 여러 뭐 그림들, 그치, 뭐 소스들 아이템이라던가 뭐 이것저것. 그런 거 이제 타블렛이랑 포토샵 이용해서 만들어낸 사람이죠. 뭔가
멋있다. 그치. 뭐 했어요? 저도 멋있어서 시작했어요. 아니 그래서 정말 이 컨셉 아트라는 거를 네. 사실 정말 어떻게 보면 요즘에 그런 디자인에 대한 참 관심이 많잖아요. 요즘 웹툰 작가들이나 맞아요. 이런 맞아요. 디자이너들이 참 두각을 많이 드러내는 시대인 것 같은데 네네. 정말 재밌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정말 들기도 그쵸. 하고. 근데 네. 저희 그러면은 공식 질문을 한 번 더 맞아요. 들어봐야 되지 그거 않을까? 하고 들어가야지. 네, 공식 질문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얘기에 대해서 한번 네, 차차 일에 대해서 더 물어보죠. 네네. 네, 현재 지금의 본인을 청춘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네. 이게 되게 좀 궁금해요. 지금 개인적으로. 당신은 아, 청춘인가요? 사실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저도 처음은 아니지만 되게 오랜만에 네.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결론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맞아. 결론적으로는 청춘은 아닌 것 같아요. 갑자기 슬프게 왜 그래? 왜 슬프지? 난 좋은데. 오, 어떤 의미로 한번 들어보죠. 네. 모르겠어요. 이게 물론 당연히 제 개인적인 얘기겠지만 그치, 네. 개인적인 얘기 하러 온 거예요, 네. 여기. 이 질문은 사실 청춘이 뭐냐라는 질문이랑 마찬가지인 그쵸, 것 같기도 그쵸. 해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정말. 제가 생각하는 청춘은 좀 자기가 뭘 잘하는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음, 불확실하고 돈도 없고 음. 그렇게 불안했던 때가 청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휴지를 좀. 네. 아니 근데 또 그래서 네. 행복하기도 했었고 이것저것 해볼 수 있는 자유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뭐 하고 싶은 것도 확실하고 내가 잘하는 것도 확실하고 거기서 어느 정도 이루는 것도 있고 돌아가기는 너무 늦었고 네. 또 안정적이고 어, 그래서 재미는 없지만 불안하지도 않은 뭔가 안정적인. 그렇죠. 뭔가 저번에 솔 씨가 나와서 그때 청춘에 대해서 정의하셨던 거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 그치. 네, 그때 그분도 이제 공무원이셨는데 음. 뭔가 그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이제 안정된 그걸 해서 이제 뭔가 청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네, 말씀을 그런 하셨는데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비슷한 네, 맥락이에요. 비슷한 정말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또 말씀하세요. 네. 전 지금이 청춘 때보다 훨씬 행복한 것 같아요. 그쵸, 예. 행복. 행복해지고 싶다. 하긴 청춘이라고 해서 뭐 행복하진 않아. 사실 그게 동일한 말은 아니니까 똑같은 말은. 맞죠, 맞죠. 청춘은 뭐 생각 다 개념도 다 다를 테고. 근데 약간 좀 방황하는 청춘 이런 느낌이네. 그렇죠. 워낙에 빨리 자리 잡고 싶어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면은 저는 궁금한 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불안했을 때 있잖아요. 저는 항상 뭔가 나중에 보면은 되게 완성돼 있는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뭐 그런 완성이 될 수 있는지 안정적인 자리를 예. 가는지 사실 그거지. 네, 그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사실 디자인을 원래 대학교 때부터 준비를 하셨던 거잖아요. 디자인 쪽으로. 분야는 달랐죠. 근데 분야는 다른 뭐 거였어요? 그 근처에서 있었죠. 그래서 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컨셉 아트 네네. 일을 관심 있게 하시게 되었는지 이게 좀 궁금해요. 네. 저는 원래는 그 편집 디자인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편집 편집 디자인이 뭐예요? 저희는 그것도 몰라요. 그거는 이제 책에 들어가는 뭐 저런 에디터 같은. 예, 뭐 저런 책을 디자인할 때도 뭐 타이포 네. 디자인도 하고 뭐 자간도 뭐 위치 같은 맞추고 것도 막 이렇게 조정하고 예, 이런 뭐 것까지 자기가 이제 포함해서 뭐 이미지 만들어서 넣고 뭐 사진도 박아서 넣고 뭔지 알 것 같아요. 저 그럼, 옛날에 네. 언론사 인턴 했었는데 디자인 팀이 있었는데 네, 맞아요. 사진 막 이렇게 어디 놓고 막 네. 뭐 글 편집이네, 어떻게 매치하고 이런 거 네. 하셨거든요. 네. 뭐 그것만 편집이라고 하진 않고 뭐 각종 뭐 포스터나 네. 뭐 이런 인쇄물 같은 거 디자인하는 건데 그쪽은 정말 상상 이상으로 취업도 힘들고 한다고 해도 너무 박봉이었고 그치. 맞아요. 그리고 막상 가서 해보니까 너무 어렵고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디자인의 회의를 느꼈었고 그래서 아예 정반대로 이제 유화를 파기 시작했어요. 유화. 예. 6월을 그래서- 그러니까 저 궁금한 게 몇 살 때까지 뭘 아. 하시다가 몇 살 때 유화를 딱 시작하신 거예요? 그때가 군대 갔다 와서 23, 넷? 23, 넷 때. 네,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새로운 도전이네. 진짜. 네. 근데 왜냐면 그러니까 대학 때는 그거 완전 다른 걸 하신 거잖아. 대학은 그냥 대학에서 가르치는 거 그냥 그대로 졸업은 해야 되니까 따라가고 뭐 그 외의 시간은 항상 유화를 그렸었죠. 와 진짜 이거 대단한데? 열심히 그러니까 한 거야. 네. 유화 저는 진짜 이게 완전 문외한이다 보니까 유화를 시작하게 됐다는 게 갑자기 나 유화 할래 해서 유화를 사서 갑자기 집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야? 아니면 학원을 다닌다는 얘기예요? 그 학원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화방의 개념인데 네. 거기서 물론 뭐 이것저것 알려준 사람이 있었어요. 유화 기법에 대해서 뭐 근데 거기서 이제 배우고 싶은 사람은 배우는데 네. 그 전에 이제 기초가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를 해서 이제 본인 작품을 그리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내비둬요.
그냥 그 자기가 공간만 할수 빌려주고. 네. 네, 왜냐면은 유화가 그 휘발유 냄새가 되게 세기 때문에 어려워서 집에서는 그렇겠다. 할 수가 없고 화방이라는 공간을 빌려서 또 돈을 지불하고 약간 작업 공간 같은 거네 그냥. 그렇지. 너무 멋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진짜. 거를 그렸었고. 미대 근데- 오빠, 미대 오빠. 네. 유화가 약간 그거 아니에요? 우리 그거 할 때 인기 많긴 했어. 그러니까. 미대 오빠 그러니까 인기 많았대. 믿을 수가 없는데. 지나가다가 어, 어느 게 따이고. 그럴 수 있지. 예. 아니 근데 그 유화라는 정도는 게 아니지만.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막 빈센트 반 고흐 막 약간 이런 사람들이 유화로 막 네. 그리는 거 아니에요? 약간 처음에 약간 서양 미술 같은 느낌이 저한테는 좀 저도 미술 되게 잘 모르기 때문에 네. 그런 그런 것 느낌인데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화에서 컨셉 아. 아트로 간다는 게 연결이 음. 예, 잘 안 돼서 일단은 유화가 서양 미술의 재료이기 때문에 서양 미술이 같은 게 아니라 맞고요. 네. 그거를 하게 된 이유는 그 예술을 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어. 약간 순수예술 같은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지. 맞아 네. 맞아. 그래서 거기서 뭐 진짜 별의별 사람도 만나보고 음. 뭐 알바하면서 물감이랑 뭐 캔버스 이런 거 그치, 그것도 비싸니까. 해서 해보고 돈 없을 때는 가지고 있던 거 몇 개 팔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 청춘 시절. 그거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네. 이대로는 안 마찬가지. 되겠다 싶고 나와 마찬가지로 하는 건가? 그리고 진짜 예술이지 그건. 그리고 이제 내가 디자인을 전공했기 때문에 뭐 유명 대학의 뭐 회화과 뭐 이런 걸 나오지 않는 이상 어떤 주류로 가기도 힘들었었고 맞아, 미술계도 약간 그런 거 심하죠. 맞아. 그렇지. 그리고 뭐 홍대 서울대에서 회화 전공한 친구들도 뭐 비닐하우스 같은 데 빌려가지고 거기서 작업하고 거기도 쉽지 않으니까 거기다. 뭐 그런 현실을 보면서 나는 예술가 될 깜냥은 아니겠다. 그치, 저거를 버텨내야 네. 되는 거니까 사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살 자신은 없고 이게 고민을 하던 와중에 친구 한 명이 그 컨셉 아트라는 게 있어라고 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해가지고 그 작품들을 쭉 보는데 와 이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예, 테크닉적으로도 그렇고 아트도 그렇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돈도 그렇고 그리고 약간 스토리가 있는 거잖아. 어떤 스토리 내에서 세계관이 그 맞아.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 세계관을 그쵸, 하나 만들어 배경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그때 처음 접하고 집에서 혼자 그거를 사이트가 있어요. 뭐 아트스테이션이라든지 데비안 아트라든지 거기에 올라온 거 무작정 따라 그리기 시작해서 멋있는데. 예, 그래서 학원을 한 2달 정도 원래는 이제 그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한 6개월짜리를 끊었을 거야. 근데 싸게 해준다고. 예, 그래가지고 근데 한 2달 하다가 그 블로그를 그때 한창 했었는데 블로그에다 그림을 올리곤 했었는데 네. 그거 보고 이제 작은 외주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여기서 일을 해라. 해달라. 네. 그치? 그래서 이제 그치. 나는 그때 사실 기본기가 그러니까 그림에 대한 기본기는 있었어도 컨셉 아트에 대한 이해는 되게 부족한 상태였거든. 그래갖고 거기서 갔는데 이제 엄청 힘든 거지. 그래서 나는 거의 실무에서 배웠어 그림을. 거기 컨셉 하면서 아트는 거기서 사실 그게 진짜지.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까이고 뭐 혼나고 하면서 그때 실력이 엄청 늘었던 것 같아. 맞아. 원래는 컨셉 아트를 가르쳐 주는 곳이 따로 있어요? 학교가 있어요? 네 있어요. 아 그런 네, 과가 있어요? 네, 국가에서 가르쳐 주는 데도 네. 있고 게임 뭐 아카데미 스쿨 뭐 이런 데도 있고 아 요즘에 대학교에서도 생기고 뭐 그런 과가 생기기도 하고 네. 학원도 많고.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렇게 컨셉 아트 같은 걸 배우셨을 때 네. 어떻게 보면은 그 회사 다니기 전에 회사에서 연락을 했던 것도 네. 어떻게 보면은 그거 이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가능성이 블로그에서 보였기 때문에 연락을 했었던 거 진짜 아무한테나 아니에요? 하진 네. 않았을 거 그죠, 아니야. 그땐 그러니까요. 그랬죠. 네. 그래서 가서 또 이제 배우고 하셨던 게 그러니까 저는 정말, 예, 멋있는 그때까지만 것 같아요. 해도 그때 나이가 26이었나 그랬는데 그때도 생각도 어렸던 게 나는 이렇게 유화도 열심히 그렸는데 컨셉 아트쯤은 뭐 문제 없겠지라고 했는데 또 거기는 거기 그 분야만의 전문성이 또 그렇지, 필요한 있었고, 그게 있죠. 틀 그래서 같은 게 있겠지. 그 외주 회사를 한 10개월 다니다가 네. 그만두고 나서 거의 1년 동안을 다시 처음부터 그림을 배웠어요. 근데 왜 네, 왜 그때는 그만뒀어? 학원 왜 그만뒀어? 그 회사가 잘 안 돼가지고 부산으로 내려갔거든. 그래갖고 재정적 문제네요. 이렇게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컨셉 아트 처음부터 다시 배운다 나는. 이쪽으로 나는 하자. 그때 나는 근본이 없었으니까 그 1년 동안 그 1년이 진짜 내 인생에서는 아마 고3 때보다 더 열심히 했던 진짜 자연분이 기간이- 된 시간이네. 예,
뭐 내가 한비랑은 술 먹으면서도 얘기 많이 네. 했지만 그치. 그 당시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막 울면서 자고 맨날. 맞아, 울면서 자. 그때 정말 열심히 했었고. 진짜 보기 싫었겠다 울면서 자. 아니 근데 한비를 원래 그러면은 남의 인생은 네. 코미디야. 그치 남 얘기 들은 거 네 인생이 나- 비극일 뿐이야. 아니 이렇게 한비를 저주하는 네, 들어보죠. 예. 아니 뭔가 궁금했어. 왜 한비를 그 전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치. 타임라인에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치, 그 훨씬 외주 회사 다니기 전인가? 회사 전이지 않아요? 그치? 음. 그 그랬던 전에부터 것 같아. 알게 된 거고 이제 그 뒤로 아 그렇구나. 사실 뭐 맥락에서 큰 건 아니었는데 맞아요. 아 근데 사실 이렇게 뭐 울면서 주무셨다든지 이게 뭐 저희가 웃기게 얘기하긴 했지만 웃긴 했지만 되게 너무 사실 지금까지 어떤 분들보다 치열하다고 할까? 그치 진짜 자기 어. 스스로 치열했던 것 같아. 네. 아 그런 건 있어요. 네. 컨셉 아트가 이게 뭐 본인이 이게 그림 그리는 일이라는 게 원래 네. 남들이 봤을 때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처럼 안 보여요. 왜냐면은 집안에서 혼자 그거를 붙들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치 네. 그치. 어떻게 보면은 약간 백수처럼 보이기도 네. 하고. 되게 정적이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막 열심히 몸 상하게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되게 외로운 시간을 계속 견뎌내는 게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로움과의 싸움이 힘들었다. 맞아. 그치? 근데 이게 그 외로움과의 싸움을 하실 왜 이렇게 의지를 왜 하지? 가지고 하셨는지 그러니까 아. 왜 컨셉 하필 아트에 그 컨셉 좀 아트 네. 뭐랄까 좀 확신이 있었는지 좀 그런 것도 궁금하네. 제가 할 줄 아는 것 중에 제일 잘했어요. 제일 자신 있었고 아, 성공하고 싶었고 거기서 성공할 자신이 있었고 그치? 남들이 어. 인정을 해주니까 그리고 또 그 열심히 그쪽이 했었던 다른 거고. 쪽보다도 더 유망했다 그래야 되나? 그쪽 산업 컨셉 아트 자체가 뭐 유망하죠. 예, 그림 그려서 먹고 살 수 있는 직업 중에 제일 많지 유망. 않으니까 그렇게 네. 할 수 있는 게 그림으로. 아까 뭐 못한 그렇다고 질문- 너무 큰 기대를 할 필요는 없지만 그 직구는 아니 제가 완전 디자인 문외한이라 이런 얘기 자꾸 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 어떤 게 다른지가 사실 좀 궁금해요. 어떤 그러니까 게 다른지? 유화나 다른 아. 디자인에 비해서 컨셉 네네. 아트는 예를 들어서 뭐 선이 간결하다든지 아니면은 뭐 약간 그런 것들 구체적으로 특징적으로? 네. 그런 테크닉적인 거는 네. 그냥 아티스트 스타일일 네. 뿐이고요. 네. 유화는 사실 유화는 그냥 하나의 기법일 뿐이고 네. 사실 정확한 질문은 아트하고 그냥 컨셉 아트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아, 아트는 말 그대로 그치, 이제 개떡같이 질문해도 그냥 그러니까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는 거지. 너무 멋있으셔. 아닙니다. 네. 아트는 이제 자기 표현이죠. 말 그대로 예술하는 사람이고 네. 컨셉 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정해진 기획서라는 그 문서 안에서 본인의 능력으로 컨셉을 제안하는 회사원이에요. 아, 그러니까 최대한 요구 조건을 잘 표현해주는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치. 컨셉 아트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거를 기호를 맞추는 거에 좀 자신이 있었다는 거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컨셉 아트는 절반은 아트를 하는 사람이고 절반은 회사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동적인 거 반, 능동적인 거 반. 아, 그렇구나. 내가 뭐 아트에 대해서 저도 모르고 잘할 자신 없지만 적어도 내가 그림을 잘 그린다. 네. 누가 뭘 그려봐라 했을 때 120%, 200% 만족시켜줄 수 있다. 네. 그러면은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트는 몰라도 내 테크닉에 자신 있다. 이러면은 해볼 만한 거지. 아트는 자신 있다. 뭔가 진짜 완전 다른 세계를 그치. 계속 우리가 얘기하다 다른 보니까 세계야. 궁금한 것들이 쏟아나? 너무 많아. 정말 그러니까 쏟아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얘기를 막 사실 보면서 하는 게 참 재밌을 것 같다는 지금 생각. 더 좋았겠지. 네. 아마 미술적인 또 시각적인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JPG로 나중에 그 네. 블로그라던가 저희 정말, 운영하는 네. 데 있으니까 그거 네. 보내주시면 더 감사하지. 정말요. 아니 뭐 사이트에 올려놨으니까 뭐 아무 때나 뭐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찾아 볼 수 저희가 있고. 다 네. 불법으로 퍼갈게요. 어차피 내 불법 사인 좋아해서. 어차피 내 사인 박혀 있어. 그렇구만. 그래, 좋네. 아무튼, 아 정말 아무튼 이게- 컨셉 네. 아트 일을 하시면서 네. 하신지도 꽤 됐을 텐데 뭔가 꽤 되진 않았고요. 그렇죠. 예. 아직 걸음마 단계죠. 그, 한 3, 4개월 됐나요? 2년. 말이 된 거 아니야? 2년이면? 그 업계에서 2년이면은 아직 예, 그치. 그렇게 크게 보통은 보면 어느 정도? 보통이라는 게 참 애매한데 네. 근데 이런 거는 보통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 사람이 일단 많지도 일단 않고. 일단 소규모 저자본 회사 같은 경우는 신입을 많이 뽑아요. 그래서 네. 뭐 3, 4년 정도 되는 사람이 팀장 맡는 경우도 있고 네. 반면에 뭐 예를 들어서 매출 탑10 안에 드는 뭐 회사다.
게임 회사다. 그러면은 기본 경력이 10년, 15년. 어. 뭐 NC 소프트는 20년. 어.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아 NC 소프트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아, 얘기해도 돼요? 뭐 본인이 뭐 네. 자기 회사도 아닌데 뭐 아, 내 회사는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면 됐지 뭐. 아, 그렇구나. 하여튼 뭐 회사 쪽 얘기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네. 지금 회사 다니시면서 네. 좀 뭐랄까요? 좀 좋은 점 같은 거 좀 자랑할 수 아, 있을까요? 자랑. 음. 자랑할 건 진짜 돈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네. 이런 자랑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갑자기 좋은 뭐지? 자랑인데요. 네. 갑자기 무슨 그거 온것 같아. 그 부호 있잖아. 그러니까 매시 아니 두 근데 뭐 그런 건 아, 그 아니지만 만수르 같은. 만수르 느낌. 너무 네. 바닥에서 좋아졌기 때문에 제일 좋은 음. 점하면 사실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고 네. 일단은 전 직장보다 연봉이나 이런 거는 거의 2배 조금 안 되게 어. 그다음에 인센티브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럼 거기서도 그 지금 옮기신 회사에서 그 전에 있던 회사 그 전에 있던 데에서 좀 만든 작품이라던가 좀 그런 걸 많이 인정해줘서 이렇게 노노. 그럼 어떤 나 같은 경우는 그때 그 1년이라는 그 계획에 들어가기 전에 내 예전 작품들을 다 정리를 하고 네. 아예 제로에서 다시 시작했기 다시 이렇게 때문에 하자. 그 1년 동안에 한 거 가지고 취업을 한 거야. 다시 신입 이런 느낌으로 다시 그치.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러면은 계속 자랑하지. 상시 모집인 거죠? 아, 이게 그 어떻게 회사에서 모집하는 저를 거죠? 연락을 해서 스카웃을 해갔어요. 아, 스카우트. 그 인력 사이트가 네. 있어요. 그 아, 뭐 미술 하는 사람들이. 그 뭐 사이트 이름은 얘기 안 하겠지만 네. 그 게임 업계 사람들이 네. 이제 뭐 거기에 올려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컨택이 되면은 이제 연락하고 그런 데가 있는데, 거기에 자기 이제 커리어나 작품이라던가 이렇게 올리는 거야. 그치 그런 거 다 올려가지고. 뭐 필요한 사람이다 이러면 아, 연락해서 사실 그 사이트가 아니었다. 사실은 네. 그 아트스테이션이라고 그냥 자기 그림 자유롭게 올리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그거 먼저 보고 그다음에 그 구직 사이트에 이 그림 똑같은 사람 이거 있네 발견해갖고 이제 나중에 연락을 듣기로. 한. 아, 그러니까 원래 일단 작품부터 본 거네. 처음에. 그러니까 웹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얻어 걸린 거지. 근데 실력이 되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첫 번째 외주 회사 갔을 때도 사실 그것도 블로그나 가능성을 또 그치, 보고. 그치. 그러니까 네. 확실히 자기 실력이 있으면 있는 이렇게 거야. 기회가 네. 오는 거야. 그러니까 거야. 내가 네.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렸던 그림이 유명해지면은 그치, 그치. 알아서 이제 맞아. 아, 좋은 얘기다. 보통은 그렇게 취직을 해요? 그 디자인계는? 보통은 자꾸 내가 보통이라고 네. 하니까 아니, 그 그- 옳은 말이 아닌 아니, 것 그거 같아요. 좋아요. 아, 그래요? 그거 네. 좋아. 보통의 감사합니다. 경우 아닌 경우를 얘기했어. 너 좋아. 대부분은 이제 그 구직 사이트에 올려서 뭐 이력서나 이런 거 이렇게 검토하고 혹은 뭐 그 회사에서 뽑는다 하면 그 공고에 지원해서 되고 하는데 약간 공지 네. 같은 거. 내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방법은 자기가 지원하지 말고 일단 잘 그려서 유명해지는 것. 나한테 연락이 오게 하라. 웹상에서. 어. 그러면은 몸값을 높이는 방법이구나. 그쵸 네. 뭐든지 얻어 걸려요. 어. 그냥 근데 오늘부터- 그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고통스럽고. 그렇지. 그림 그리자 우리도. 하나씩 올리지 뭐. 아니 저는 초등학교 때 이미 저는 미술에 소질이 없음을 저 깨달았습니다. 그쵸. 미술학원도 다녔는데. 그래서 아까 전에 그 회사 자랑하다가 일단 좀 중간에 끊겼는데 맞아. 뭐 더 하실 말씀 있나요? 회사 이런 거 네, 진짜 돈. 좋다 뭐 네. 말고 복지, 복지 좋죠. 복지 좋고 자유롭고. 그런 거 좀 사람들 자세하게 좋고. 얘기해 주는 사람들 근데 이런 이거는- 걸 좋아해. 정말 회사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네. 네네. 네. 일단은 사무실 자체도 네. 일단 거의 최상위급의 시설. 지역과 건물. 그치 네, 완전 위치해 진짜 있고. 역세권에 있죠 서울에. 나 진짜 완전 네. 가고 싶어하는. 일단 뭐 그런 거기서 드나드는 것 자체도 되게 자부심이 들고 두 번째로는 이제 복지인데 복지도 되게 좋아요. 그냥 복지 포인트라 그래서 아무데나 쓸 수 있는 카드가 또 따로 나오고 네. 인센티브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거기 안에 이제 뭐 헬스장, 뭐 당구장, 당구장. 게임장, 풀수도 있고 뭐 풀수도 안 카페. 하고 뭐. 네. 아 좋아. 탁구장도 천국인가요, 있고 거기? 여러 가지. 아. 그다음 회식 같은 것도 옛날에는 삼겹살에 소주 먹으면은 이제는 호텔 같은 데서도 먹고 맞아. 그런 거 체험하는 게 너무 행복하죠, 솔직히. 럭셔리. 뭐 그림이고 뭐를 떠나서 맞아 럭셔리 하더라고.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컨셉 아트로 어느 정도의 내가 커리어를 가지고 네. 채용이 되면 네. 대부분 그렇게 길이 잘 풀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죠. 그 컨셉 아트 아트? 쪽에서도 양극화가 심한 거예요? 심하죠, 엄청 심하죠. 아 그래요? 컨셉 아트는 네.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네. 경쟁률도 되게 치열해요. 특히 아. 캐릭터 쪽은 네. 뭐라 해야 될까? 이런 비유를 하면 좀 그렇지만 무림강호. 다제일 센 거네. 그러니까 그나마 그럴 것 배경은 같아요. 좀 나요.
배경 정말요? 컨셉은 좀 낮고 네. 캐릭터 캐릭터? 컨셉은 와 근데 그거를 이렇게 분업해서 하는 거야. 나는 캐릭터 쪽, 누군 배경 쪽 이렇게 아니면 컨셉 아트로 가서 나중에 나머지 원래 오리지널 음. 외국에서는 캐릭터나 배경이나 뭐 굳이 구분을 안 하기도 하는데 네. 한국 같은 경우는 구분을 해요. 어. 왜 이유는 잘 신기하네. 저도 모르겠어요. 어, 그냥 그렇게 굳어져 있어요. 진짜 완전 세분화돼 있다. 그러니까. 근데 배경 쪽 매력 있는 쪽이고 근데 네. 다른 것보다도 그러니까 그게 그 숙달돼서 어느 정도 그 뭐 경제에 도달하는 네. 게 어려워서 그 그렇지. 과정이. 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이제 뭐 대학교 안 가고 네. 대학교 갈 시간에 3~4년 동안 그거 파겠다 하면 나는 추천이에요. 오히려 어. 그게 낫다. 실력이 진짜 있어야 된다. 왜냐면은 그렇구나. 본인이 뭐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다 마치고 하려고 그러면 좀 시간이 늦고 네. 이게 그림의 베이스가 있는 사람도 1~2년은 공부를 하고 시작하는데 그게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거기다 투자를 해야겠어요. 이거 기술인데 기술직인데 그러네. 완전 거기만 장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 인고의 시간만 거치면은 이제 그거를 회사에서 원하는 더 사람이 힘든- 많다. 뭐야, 이 우울한 세계관. 이게 끝이 아니고 거기서부터 시작 출발선에 가려면 네. 그치. 그렇게 해도 된다. 끝인 줄 알았지. 이거구나. 시작이었어. 근데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경험에서 우러나는 조언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떻게 보면 대학교 4학년 때까지는 컨셉아트를 배우시지 않았다가 그렇죠. 중간에 유화 쪽으로 가셨다가 다시 네. 컨셉아트 쪽으로 하신 거니까 네네. 어떻게 보면은 순탄하게 고속도로를 탄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컨셉 아트를 네. 하는 건 쉬워요. 뭐 포토샵 다루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네. 뭐 타블렛 같은 것도 본인이 뭐 좀 뭐 비싸다 하지만 맘먹고 알바 한 달 하고 살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맘먹기 달린 건데 네. 저는 이왕 시작했으면은 정말 좋은 회사에서 정말 좋은 프로젝트 한번 해가지고 멋있는 대작 게임에다 자기 이름 한번 박는 거 네. 그런 걸 목표로 한다고 하면은 정말 그 인고의 세월 좀 시간을 견뎌낼 만하다. 예, 견뎌낼 만할 각오를 하는 게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그냥 되고 싶다고 했을 때 학원 1년 정도 꾸준히 본인이 막 아주 열심히 안 하더라도 성실히 다니면은 어디든지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어디든지 들어가는 거는 사실 맞아. 누구나 하는 거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예, 누구나 하는 거고 진짜 정말 잘하고 싶잖아요. 솔직히 그 네. 분야에서 내가 최고가 되고 싶고 그럴 실력이 되는 또 그럴 각오가 돼 있으면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진짜 네. 이렇게 네. 뭐랄까 이게- 인고의 시간도 거쳐오고 조금 솔직하게 말하자면 더 들어보자. 그럼 잘 하는 사람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이게 잘하는 사람이 해라. 근데 어려워. 잘한다는 게 네. 약간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림 딱 그렸어. 그림 딱 그렸는데 사람들이 딱 지나가다가 뭐 그림 하나 떨어졌는데 야 이거 누구 거야 하면서 야 이거 주인 누구야 하면서 이 정도가 잘하는 거야? 아니면 내가 왜냐면 스스로 잘하는지 어떻게 판단할 수 예, 있냐. 갈피를 잡기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이게 자기 재능에 그쵸.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맞아. 이게 그럴 수 진짜 좋은 질문이자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 그치, 이거는 그치. 뭐 저도 정답을 말할 수는 없고요. 그 주변에 그림 꽤 네. 잘 그리는 친구들도 네. 엄청 잘 그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해외 네. 아티스트들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네. 그런 거 보고 좌절해서 이제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왜냐면 너무 큰 꿈도 벽. 컸고 근데 하다 보면 또 느는 건데 그런 걸 기다릴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안 거지. 되고. 여유가 없는 거야. 조급하고 근데 그거는 본인이 어쨌든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 왜냐면은 내가 나 저 정도 내가 한 1년만 하면 저 정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래서 하는 사람하고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것 같아. 네. 이거 하고는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죠. 왜냐면은 본인이 실력에 자신이 없으면 그만큼 노력할 각오가 되어 있든가 노력할 각오가 없으면은 네. 맞아. 지금의 실력이 좋든가. 어. 네. 그거는 뭐 맞아. 각자의 선택이고 이게 사실 뭐 어떤 분야든 그 선택 자기를 믿어야 사실 계속 맞아. 나아갈 수 있는 거니까. 네. 오히려 특히나 이런 거는 어쨌든 자기 이름 걸고 하는 거니까 사실 더 네. 믿어야 되는 것 같아. 사실 뭐 남들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거 다 중요한데 자기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본인이 아마 제일 잘할 그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 같아. 네. 그리고 스스로 판단할 줄 알아야 돼. 그 선택을 누가 어떻게 도와줘요? 자기 인생 제일 중요한 선택인 건데 네. 자기가 잘 해야죠. 그리고 뭐 하나 덧붙이자면은 그 말밖에. 본인 스스로 사실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가 잘한다 못한다를 스스로 판단할 수 없으면서 남한테만 잘하는 거를 맡기면 그건 진짜 그게 잘하는 게 아닌 것 같아. 솔직히 그게 어떤 분야든 그래야 내가 가는 방향이 더 분명해지잖아.
그렇죠. 자기 스스로도 잘하는지 못하는지 판단 못하면 그게 첫 번째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분야든. 네, 정말. 근데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네. 이렇다 저렇다 잘 모를 때는 일단은 좋은 선생님을 만나세요. 아, 그것도 좋지.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게 좋은 정말 선생님도 그것도 어려워. 행운이고 물론 그럼 유명한 조- 선생님들 네. 뭐 그러니까 유명한 건 그러면 아닌 것 좋은 같아서. 선생님 어떤 선생님이냐 그러니까. 이것도 물어볼 수가 있지만 약간 삼파수리 계속 그걸 질문이 뭐- 계속 떠올라. 소크라테스요. 근데 그것조차도 선택이에요. 그치. 자기 사람 보는 눈이고 자기가 그림 보는 눈이고 근데 그렇게 해서 자기 있게 완성이 되는 것 같아. 사실 그런 선택 하나 하나들이 네, 자기 있게 되는 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뭐 이게 막 아까 말한 대로 뭐 유명하다고 해서 꼭 답은 그건 아닌 아니고. 거고. 네, 그렇죠. 근데 대신에 선택을 할 때는 과감하게 하고 거기 책임을 그치. 지면은 네, 네. 반드시 뭐 좋은 결과는 있을 겁니다. 아, 그거 진짜 맞는 얘기야. 근데 이제 너무 뭐랄까 너무 멀리 돌아왔어. 맞아, 너무 거의 의식의 흐름처럼 아니, 질문 다 네. 뱉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저희 다시 좀 아까 네, 들어볼까요? 원점으로 돌아가면 네. 그러니까 회사 일로 다시 돌아가죠. 네. 회사 다니시다 보면 이렇게 힘든 아까 말한 이렇게 인고의 시간 거쳐오고 음. 되게 힘들게 회사를 왔단 말이죠. 좋은 회사를. 근데 또 이거 일을 하다 보면 또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좀 있죠.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네. 부분이 좀 힘들지. 그 게임 회사 안에서도 원화가라는 직업은 좀 더 가혹해요. 가혹해요? 왜냐면 그 평가에 있어서 일단 시각적으로 가장 눈에 딱 띄고 개인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경쟁이 되고 아, 바로 보이니까. 자기 실력이나 재능을 증명해내야 되고 예술한다는 사람들은 보통 재능 없다는 말에 아주 그치 제일 상처받아. 민감하게 반응을 할 네, 거예요. 네, 그런데 컨셉 아티스트는 회사원이기 때문에 그 재능을 가지고 계속 깔릴 수도 있어요. 계속 못하면 평가를 열심히 받아야 못하면. 이거 그리고 스트레스 굳이 그리고 받다. 그냥 자유롭게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고려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감상적인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논리적인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어떤 원하는 조건들이 몇 개 있으니까. 머리도 많이 써야 되고 또 자기 작품을 설명할 줄도 알아요. 말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회사에선 정치가 있어요. 적고 많고의 차이일 뿐이지 거기서 버텨내는 멘탈도 필요하고 갑자기 직장 생활 어려움까지. 제가 뭐 아까 1년의 인고의 세월 막 그랬는데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것보다 더한 노력을 해야 여기서 또 살아남지 않겠는가라는 그치, 오히려 생각도 더 들어요. 큰 어려움이 올 수도 있죠. 왜냐면 거기는 진짜 본인이 좋은 회사를 원해서 갔다면 그 좋은 회사를 더 좋은 회사로 가면 갈수록 거기는 괴물들이 있어요. 맞아. 그렇게 그 사람들이랑 계속 경쟁을 해야 되고 그림이란 영역이 어떻게 보면 예술의 영역 같지만 경쟁이 되거든. 그렇죠. 누가 잘하고 그치. 못하고 되거든. 특히나 산업적인 거랑 지금 같이 엮여 있는 데니까. 네.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페이가 달라지고 심하면 잘리고 네. 게임에서 되게 쉽게 잘려요 생각보다 못하면 잘려요. 무섭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신자유주의가 바친 세상이네. 거기가 정말 돈 되면 안 자르고 안 되면은 돈 되면 안 자르 돈 되면 연봉 높여주고 돈 안 되면 자른다 그래서 이거니까. 뭐돈 많이 주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이게 경쟁을 시키는 거지 계속. 정말 말 그대로 그림 그려서 돈 번다는 말이 딱 딱 맞는 말이야. 들어맞는 직업이죠. 멋있네. 뭐네, 이게 디자인 일을 하시고 지금 컨셉 아트를 하셨지만 이게 아예 이런 일을 할지 안 할지도 그 어린 친구들은 고민할 수도 있으니까 어떤 친구들이 좀 디자인 쪽 일 네.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잘 맞을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이. 네, 물론 잘 그리는 것도 뭐 중요하겠지만 이게 성격적으로도 조직 생활에서도 또 필요한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저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23살인데 뭐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한다. 근데 사실 그게 새로운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자기가 쌓은 배경 지식이 이제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자기가 나이가 어려도. 그렇지. 뭐 주소들은 예. 있겠지. 게임, 영화, 애니, 오타쿠들 추천합니다. 오타쿠? 아 진짜? 그 방대한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네. 남들이 뭐 하루 이틀 리서치해야 될 것이 뭐 바로 금방 나오니까? 생각이 난다거나 이런 사람들을 추천하죠. 정말 다양한 지식들 정말 많이 이렇게 보고 느끼고 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어떻게 보면 예, 이미 디테일도 살아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본인만의 것이 있을 수 있다. 그걸 찾아내라. 그것도 좋지. 근데 이거는 그냥 쉽게 가는 길을 얘기한 거고 또 네. 각자 다르겠죠. 사는 방법은. 그리고 약간 이런 것도 궁금한데 아마 디자인 일을 하다 보면은 그냥 디자인만 딱 하고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세계관이라든지 어떤 거에 계속 맞춰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그냥 그런 점에서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기호를 맞춰야 된다는 점에서 네. 사회 능력이나 약간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진 뭔가 않나요? 같이 협동해서 네. 일하는 그죠. 능력 같은. 그게 이제 뭉뚱그려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하는데 네. 쉽게 말하면은 음. 잘 알아듣고 쉽게 설명하면 돼요. 그게 되게 어렵지. 그치. 사실 남이- 그건 인문학적인 네. 것 같아. 맞아요. 네, 남이 물론 말해주는 사람도 잘 얘기를 해줘야겠지만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제대로 알아듣고 내 머릿속에 있는 걸 말을 할 때 뭐 그치, 이렇게 그치. 얘기 안 하고 네. 정확하고 짧고 간결하게 얘기를 하고 그럼 뭐 무슨 일이든 다 그러지 않을까? 그건 그렇죠. 그치. 뭐 요구하는 게 뭔지 알고. 근데 의외로 그 기본적인 게 되게 중요해. 그치. 맞아. 그럴 것 같아요, 맞는 정말. 근데 본인은 왜 디자인 쪽을 하셨어요? 뭔가 다른 게 많잖아요. 집에서 내가 잘한다니까. 아니 그 엄청 어렸을 엄청 어렸을 때. 때부터 네. 뭐 이과나 문과 뭐 이렇게 할 수 있어 예체능을 갔으니까 미대를 아 갔을 그때도 거 아니야. 내가 그거 잘해서. 그냥 어렸을 때부터 계속 미술을 그냥 잘했어. 그러니까 그냥 나는 천재였어 그냥. 이게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나는 예전부터 누구한테 항상 인정받는 게 되게 좋았어. 근데 내가 뭐 공부를 이렇게 썩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공부도 애매했고 막 운동도 막 이렇게 잘할 체력이 아니었고 뭐 그러니까 뭐 하나 이렇게 잘한 게 없었어. 막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근데 유일하게 이제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게 너는 진짜 그림 센스 있다. 근데 이런 그때가 언제예요? 그 뭔가 내가 이 기억이 좀 안 나. 소질이 있구나. 되게, 뭔가 되게 옛날부터 그림 그냥 기억 엄청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막 와. 5살, 6살 때부터 내가 막 그 학교에서 하는 막 그림 콘테스트에서 항상 내가 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이걸 잘하는구나. 그렇게 된 거라는 말씀이세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재능이 없었을지도 몰라. 그냥 남들이 잘한다 하니까 이거 계속 해볼까 하다가 그냥 늘었을 수도 있어. 사실 그게 재능이지 뭐. 맞아요. 이게 어렸을 때 사실- 그렇게 주목받는 건 쉬운 게 아니야. 맞아요. 나도 미술학원 다녔는데 5살 때. 그만 아니 저한테 그만 좀 오라고 했어요 미술학원에서 그만 좀 안 는다고. 아 진짜. 내가 피아노 학원을 4년 다녔는데 체르니를 못 갔어.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게 있다니까. 맞아 자기한테 맞는 게 있어. 그러니까 난 어렸을 때 피아노 쳐가지고 그래도 난 그걸로 인정받았으니까 기분이 좋았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걸 찾아야겠네. 어렸을 때 음. 뭔가 내가 인정받을 수 있고 아니면 좀 재밌고. 저도 사실 그래요. 저도 기자를 애초에 하고 싶었던 것도 그냥 고등학교 때 우연하게 글을 썼는데 잘 쓴다고 해서 내가 여기 갈 길인가 해서 저도 사실 그것 때문에 좀 자기 동력을 좀 찾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다 다- 비싼 거지. 맞아. 다 인정을 갈구하네요 사람. 그렇게 맞아. 시작했다가 나중에 의미 부여를 하면 돼. 그치. 맞아, 그럴 맞아. 수도 여기에 있어. 일었을 때 이제 음. 한 번씩 다 하잖아. 나 여기에 뭐 자기 열정이 전에. 있고. 네, 그치. 그럴 수 있죠. 맞아요. 이제 뭐 거의 후반부로 온 것 같은데 맞아요. 이런 질문 하죠. 이것도 맨날 얘기하는 것 같아. 음. 대학 시절이나 네, 좀 20대 초반으로 돌아간다면 네. 어떤 선택을 할지 지금과 똑같이 갈지 아니면 어떻게 살고 싶은지 사실 궁금하네. 여태까지 살아온 만약에 거에 대해. 돌아간다면은 당장 컨셉 아트를 다시 시작하겠죠. 왜냐면 좀 남들보다 빠르게? 빨리 스타트해서 시작하면은 지금 연봉이 더 올라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에 만족하는 거야. 근데 나는- 이거를 조금 더 빨리 할 걸 이거지. 이게 대학교 때 이제 컨셉 아트를 또 하는 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어떠한 활동을 좀 새롭게 하고 싶은 게 혹시 있는지 좀 궁금해요. 뭐 대학 시절을 네, 아, 대학 시절 때? 이거 못해서 좀 아쉬웠다. 약간 이런 것도 못해서 있잖아요. 뭐 아쉬웠다. MT를 미팅을 좀 더 나가질 걸, 소개팅을 더 할 거야.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그때 뭐 그 여자는 사귀지 말 걸 뭐. 네, 그런 것도 좋고. 그거 물론 있지만 어허. 얘기하지 않을게요. 대학생 때 돌아가면 하고 싶은 거. 뭐 다른 경험을 하고 싶다거나 뭐 아니면 뭐 네. 대학을 안 다닐 것 같아 일단. 좋은데 아, 의미가 없다. 한비가 좋아하는 말이네. 그렇지. 네. 대학을 때려치세요. 그냥 사실 그건 아니야. 대학이 나와서 쓸모 있는 거는 그냥 누가 대학교 어디 나왔어요 할 때 거기 나왔어요. 그럼 뭔가 그 정도? 동문이면 예, 좋고. 네. 그냥 뭐 얘기 못할 정도의 학교는 아니니까. 그냥 그 그게 정도? 의미가 없었다. 예. 그리고 이제 음. 몇 천만 원이 증발한 거지. 근데 진짜 수업이 전혀 미대 쪽도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그 거기 학교 다닐 때 수업이 대학교 학교 다닐 때 뭐 그 기본기를 더 지금 탄탄하게 해준다거나 생각하면은 지금 생각하면 별로 의미가 없지. 크게 없었어. 현실적으로. 이거 비관적인데. 의미가 없어. 그렇군요. 뭐 자세하게 물어보기는 너무 길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또 마지막 공식 질문에 그렇죠. 대해서 마무리합시다. 한번 또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죠. 10년이나 이제 20년 후의 미래를 한번 차근차근 그려본다면 네. 어떻게 그려질 것 같아요? 좀 구체적으로 일단 이 업계가 수명이 짧아요. 네. 아마 어영부영 그냥 하다가는 10년 안에 이 업계에서 퇴보될. 아, 그래서
저희는 물론 제가 안정적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지만 계속 자기 개발을 해야 돼요. 자기 실력이 있을 때 안정적인 거구나. 그치. 그러니까 이게 뭐 출퇴근 자유롭고 퇴근 일찍 끝난다고 집에 와서 막 놀기만 하지 말고 계속 뭐 그림 공부하고 새로운 툴 나오면은 뭐 테크닉적인 것도 이렇게 공부하고 익혀놓고. 뭐 세미나 같은 거 한번 가서 보고 계속 연구하고 그 업계에서 잘한다 소문이 나서 살아남아야지. 계속 변화에 빨리빨리 예, 적응을 해야 그래야지 되니까. 한 10년 20년 하는 거고 쉽지 나는 않네. 나는 뭐 이제 그걸 바라보고 있으니까 네. 아마 더 좋은 회사에서 계속 짱 박혀 있지 않을까. 근데 그렇지 않다면은 뭐 나와서 외주 작가로 활동할 수도 있고. 일단은 이 업계에서 좀 경쟁에서 살아남아서 최정상 잡겠다는 게 좀 목표랄까. 일단은 뭐 일 자체도 되게 재밌고 뭐 본인이 잘만 하면 돈도 잘 벌리지만 그만큼 수명이 짧기 때문에 미래는 불투명하다. 그건 그때 가서 고민을 해야겠죠 또. 근데 저는 이런 욕망도 혹시 있으신가 궁금한 게 변화에 적응하는 거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본인이 어떻게 보면 트렌드를 새롭게 좀 만들어서 뭔가 이런 거를 한번 센세이션하게 뭔가 차이점으로. 일으키고 싶으신 생각은 혹시 있나요? 네. 그런 자리에 가서 그런 네. 기회가 주어지면 정말 좋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내 이름 석자가 이 사람 거 따라가자 약간 이런 식으로 불리고 싶으시단 말씀이시죠? 그 시점이 네. 아마 네. 컨셉 아티스트로서 이제 그냥 아티스트로 넘어가는 시점이 그 시점일 거예요. 네, 자기 아이덴티티가 생긴다는 거는 네. 그냥 회사원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작가로서 그렇지. 그러면 오히려 아까 말한 뭐 프리랜서라던가 나올 수도 있지. 외주 따라갈 작가로. 필요 없는 거구나. 그 그 경지가 아마 가장 끝일 거예요. 그러네. 그 뭐 지향할 뿐이지만 장담 못 하죠. 아무튼 그거를 추구해서 가는 거지. 그러니까. 멋있네. 오늘 완전 새로운 세계를 한번 그러니까요. 보고 온 것 같아. 네. 나는 그래도 저는 조금씩이라도 들었지만 저희 우대 씨가 지금 진짜 충격을 받은 것 같아. 뭔가 아니 그러니까 무슨 저한테는 뭘 너무 충분하게- 충격적인 얘기인데. 왜죠? 뭔가 진짜 새로워서 네. 이 친구는 완전 진짜 정석적인 길에서 되게 탑이라기보단 좀 경쟁에서 살아온 친구니까 엘리트적인 코스를 나름 밟았던 분이구나. 아니, 좀 그렇고. 그러니까 다른 세계인 거지. 네, 제가 놀란 거는 진짜 다른 세계이면서도 뭔가 저한테는 하나하나가 좀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새롭게 뭐 다양한 경험을 이렇게 쌓아 오셨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되게 담백하게 말씀하셔갖고 좀 놀랐었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과장을 하실 수도 있고 뭔가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되게 그냥 되게 덤덤하게 담백하게 말씀을 해주셔갖고 너무 딱 필요한 것만 들은 것 같아서 맞아. 너무 좋은 그게 정보가 좋았던 많았어. 것 같아요. 네. 특히나 디자인이나 어떤 제가 미래 그랬나요? 네. 그래서 아까 가고 싶어하는 말씀하셨듯이 어떤 거를 말해야 되고 어떤 걸 말 안 해도 되는지를 좀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좀 쓸데없는 얘기는 안 하시고 그래 확실하게 딱 깔끔하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어. 되게 네. 쓸데없는 얘기 하고 있네요. 오대 씨. 네, 제가 못하신 쓸데없는 얘기 제가 좀 해봤습니다. 어쨌든 와주셔서 많이 왔네, 감사한데 그치? 여기- 제가 네. 감사합니다. 재밌었어요. 그래요? 재밌었다면 저희가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혹시 이렇게 하시면서 네. 소감이라든지 이런 거 한마디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소감 너무 누추하네요. 네. 소감이라고 하는 건 뭐 제가 네. 그 술자리도 되게 좋아하고 사람들이랑 네.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어울리는 거 되게 좋아해요. 새로운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오늘도 그런 기분으로 왔고 뭐 들어주시는 분하고 얘기한다라는 생각으로 왔고 저는 감기 걸려서 목소리가 이상하지만 너무 좋은데요. 네. 봐주세요. 이상한 거. 오늘 진짜 들으시는 분들은 정말 다양하게 담백하게 딱 들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뭐 이 직업이 이런 경로를 통해서 맞아.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채용이 되는구나. 그치. 이렇게 이런- 사는 사람이 네. 있구나 이런 거지. 네, 정말 저는 그리고 또 완전 저희 새로웠어. 이 프로그램 하는 어떤 기획 의도랄까 그거에 그러니까요. 되게 잘 맞는 그러니까 분이 나오셔서 되게 섭외를 프로그램이 네. 다양해진 것 같아. 그러니까요. 정말 너무 신선한 충격이었고 그래서 너무 신선하게 충격받았다 보니까 프리스타일을 되게 신선하게 더 또 한번 새로운 해야 되지 충격을? 않을까. 네. 그렇죠. 새로운 충격으로 네, 이제 끝내야죠. 블루 씨에게 신선한 충격을 저희가 드릴 때가 되지 않았나. 여기서 네, 그러면은 이렇게 가보톡 이렇게 마치고 프리스타일 한번 해보죠. 네, 정말 고! 나오셔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yeah, hit it, yeah,
Yeah. Yeah. 어쩌면 청춘. Yeah. Yeah. Blue in the house. Yeah. Yeah. Okay. Yeah. 예수라는 형님이 와서 예수라는 얘기를 들려주니 아주 신기해서 자꾸 입을 다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여긴 신세계. 내가 미술 처음 배웠을 때 초등학교 아니다 5살 6살 때 처음 배웠는데 그때 정말 소질없단 얘기를 들었어. 그 다음에 초등학교 4학년 선생님이 미술 담당 선생님이었지. 우리 금요일마다 미술을 했는데 그때도 소질없다고 욕먹었어. 그런데 이렇게 소질 있는 형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네. 오케이. 그것 말고도 인생의 치열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돼.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했는지에 대해. 그래서 오늘 정말 이거 신선한 자극. 앞으로도 열심히 살 거야. 사실 오케이 한 가지 더 있어. 오케이. 사실 오늘 시작할 때 사실 두통이 조금 있어서 방송 잘할 수 있을까 싶었어. 그런데 오늘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 집중돼서 머리도 아프지 않아. Respect. Real respect. Represent it. Okay. 한비 mic on the flow. Okay. 너무 많이 했네. 이거 예. Yo, I am. 신세계로 오늘을 나눌 수 있지. 신세계 본 우리의 생각대로 우린 오늘 아는 형님 만나서 블루가 어떻게 사는지 나 blue feel so good. 누구는 blue라고 말하겠지. 하지만 너는 이름과는 다르게 우울하진 않네. 형이 힘든 시간을 견뎌내 왔으니 우린 같이 여기서 좋은 얘기들을 나누고 다시 더 팟캐스트 위를 나누고. 야야 형님의 노래 형님의 예술적인 감각을 보네. 나는 오늘도 형님 덕분에 새로운 노래 뽐내. 그래 뽐내는 나의 래핑 on my sky. Yeah freestyle. 좀 있으면 형이 보여줄게 야는 형님. 기대돼. 이 형이 진짜 랩에 관심도 많으니까 얼마나 하는지 한 번도 들은 적 없지. 그래도 오늘 보여줄 거야. 이제 보여줘 랩. Respect bro. 예술가 flow. 아주 간단하게만. 예술가 flow. 당황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지금 알았어. 형님 flow. Okay. 나는 형님. 이런 골방에 온 건 처음이지만 이게 성원이의 붐배 비트가 흐르고 있어. 야 멋있어. 갑자기 마이크를 줘서 할 말은 없지만 형 되는 대로 해. 예술가 flow. 오늘 성원이의 플로우 많이 든 것 같고 평가받았다. 끝이야 끝이 보여. 오케이. 야. Right. 아는 형님의 플로우를 듣고 난 뒤 우린 여기서 다시 프리스타일을 외쳤지. 다음번 방송도 많이 기대해줘. 우린 항상 많은 준비를 했으니 Peace. 한 번 더 남았네. Peace. Yeah.